안녕하세요. 양캠 채널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지금의 고환율이 계속 지속이 될 건지, 언제쯤 이게 방향을 틀고 떨어질 수 있을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환율의 전망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현재 환율을 보시면 과거의 위기 시절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때가 IMF 위기 시절이었고 이때가 금융 위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이 과거의 위기 시절에 해당하는 정말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이 환율이란 게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도 국내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환율 확인하면서 제발 오늘 떨어졌나 하면서 빌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원화가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낮을 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환율을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이때 달러 인덱스가 빠르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간 거죠. 반대로 원화가 강세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이 2000년대가 국내 주식이 정말 좋은 시기였거든요. 이때 지수를 한번 보시면 거의 코스피가 바닥인 500에서 20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 낮을 때 국내 주식이 좋기 때문에 환율을 정말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이 시기는 2010년대, 흔히 우리가 박스피라고 부르잖아요. 이때는 달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달러가 강세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시절에 있던 시기였는데, 이때 왜 그러냐면 2010년대는 유럽 곳곳에서 위기가 터졌잖아요. 뭐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뭐 등등 너무 좋지 않았고, 일본도 만년 저성장에 머물다 보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폈고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았고 달러가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주식도 여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사실 통화라는 게 국력,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 선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달러 인덱스, 거의 달러 가치랑 비슷하게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으면은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미국 경제가 좋지 않으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도 2000년대를 한번 보시면 이때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아까 보셨지만 국내 주식이 정말 좋았던 시기였거든요. 달러 인덱스 떨어지면서 반대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또 여기 2010년대를 한번 보시면 반대로 또 미국 경제가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은 또 반대로 박스피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을 또 보시면 또 이게 좀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달러 인덱스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 다시 엄청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국내 주식은 또 좋지 못하겠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유럽은 현재 에너지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고, 중국은 이제 도시 봉쇄를 하면서 또 경제가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본이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유럽이랑 중국은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초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달러가 도대체 언제 그러면 약세로 갈 거냐 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환율이란 게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전문가도 뭐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쯤 멈출 거냐, 아니면 속도가 언제쯤 느려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여기 보시면 연준이 이제 점도표만큼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다, 곧 있으면 정책 전환할 거다, 이런 기대가 커지면서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도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그러니까 반대로 또 우리나라 환율도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연준이 좀 돌아서는 시그널만 보여도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연준이 계속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당분간은 돌아설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선행 지표가 떨어지더라도 데이터로 확인이 안 되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선행 지표는 물가가 이제 하방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준은 확실히 물가가 떨어지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우리는 금리 인하에 나설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연준은 이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금리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비둘기적으로 말을 하면은 주식시장이 랠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인플레를 잡기가 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시장이 또 올라가면은 또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 부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산이 올라갔으니까 또 소비를 더 하게 되는, 그러니까 긴축을 만약에 원래는 한 3, 4 정도만 하면 될 거를 뭐 한 7, 8 그 정도 해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더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확실히 파월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월이 요즘에 항상 이 폴 볼커를 소환하잖아요. 이분이 고물가 시기, 이때 이 1980년대 이때가 완전히 고물가 시기였는데, 이때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은 인물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한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계속 빠르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올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늦추지 않고 최대한 빨리빨리 하려고 할 텐데,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라면 물가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볼코가 이 시기에 금리를 완전히 쭉 거의 한 20%까지 올리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그 뒤에 미국이 호황을 맞이했다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볼커를 많이 칭송을 하는데, 파월도 볼커를 많이 칭송하면서 볼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을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매파적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야 이런 기대를 완전히 눌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다. 결국 파월도 계속 매파적으로 말하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을 잡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잭슨홀 연설 이전에 미국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은 또 걱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산시장이 많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잭슨홀 연설 때 정말 매파적으로 말했습니다. 물가 잡기 전까지 금리 인하 없다, 뭐 침체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침체가 오더라도 물가 잡겠다 이렇게 매파적으로 말하면서 잭슨홀 연설 이후에 나스닥은 급락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겪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져야지, 그 데이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정책을 전환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강달러가 당분간은 아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강달러 때문에 사실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최근 선진국인 영국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영국이 감세를 하면서 이 재정부양책을 발표하니까 이 파운드화, 사실 파운드화는 기축통화잖아요. 이 파운드화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 이 국제 금리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국이 금융위기에 빠질 뻔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시장에 나돌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면서 유럽의 병자인 그리스랑 이탈리아보다 채권 금리가 높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모기지 금리도 안 올라갈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모기지 금리도 이 국채 금리에 연동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면 확실히 경기는 안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지금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각 나라도 경쟁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도 커지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유럽은 특히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오스트리아는 전년 대비 전력 가격이 400%가 올랐습니다. 제일 낮은 뭐 포르투갈만 해도 되게 많이 오른 상황인데, 거의 평균 값이 거의 뭐 중앙값 한 그 정도가 한 20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뭐 전기요금 뭐 조금 올린다 해도 진짜 엄청나게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뭐 반발을 살 것 같은데, 지금 뭐 유럽은 거의 뭐 2배가 오른 상황이니까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고에 뭐 시위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인데,
확실히 그러면 소비 여력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이고, 그래서 유럽의 침체는 뭐 거의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금융시장도 영국에서 봤지만 뭐 채권금리 폭등하고, 그래서 뭐 연기금 뭐 마진콜 뭐 위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늦춰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여기 야덴이도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이 채권 시장에 혼돈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엔에서도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신흥국이든 아니면 뭐 선진국이든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파월이 언제부터 정책 전환을 할까요? 파월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생각은 없어 보이고, 아까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거나 아니면 어디 하나가 부러져서 경기가 완전히 망가져야, 그래야지 그때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들 것 같고, 최소한 올 연말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환율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킴 채널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